자, 아메바 DNA, 아메바 DNA. 우리 애터미 DNA 이제 오늘 혹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책 저희가 지금 같이 읽고 있어요. 애터미 DNA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회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이제 교육시켰던 내용들을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책으로 발간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읽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어떤 생각으로 경영하고 있고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근데 결국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제목이 타임 엔지니어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라. 그 다음에 대책 없는 오지랖. 대책 없는 오지랖. 대책 없는 오지랖이 최고의 대책이다. 일의 주인, 시켜서가 아닌 스스로 할 때 진정한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오터났네. 후추파 정신. 실패보다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개발, 스스로 끊임없이 개발하라. 이 내용 5가지의 소제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임 엔지니어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라. 시간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시간의 특징이. 자, 첫 번째는 초월성이래. 초월성. 우리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로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생각을 할 수 있죠. 과거도 생각할 수 있고 현재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리학은 시간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래요. 8분 전. 그러니까 사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가 과연 언제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가 과연 언제일까? 지금 딱 생각하면 바로 과거로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속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인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건의 순서를 인지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간을 인지한다는 거는 너무 빨라서 인지하기 힘들고, 이제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로 우리가 시간을 인지한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사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사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사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로 가야만 바람직한 사건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으면 닥치는 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건들을. 그죠? 그런데 내가 미래로 가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나한테 올 사건들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것도 지금 현재 모습은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내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마음에 안 들면 과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미래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면 미래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오늘의 행동들을 해 나가야 되고 그게 쌓였을 때 내가 원하는 그 사건들이 내 앞에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멋지게 쓰고 멋진 삶을 그려놓고 그게 앞으로 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노력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둘째는 선택성이래요. 선택성. 과거나 현재의 사건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지나가 버렸는데. 그리고 현재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당장 뭘 바꾸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상상을 통해서 미래로 가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할 수는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회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래. 그죠? 앞으로 올 미래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지 현재는 바꾸기 더 힘들고 과거는 아예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미래로 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해 가야 된다.
미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상하고 준비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미래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미래를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저도 오는 대로 그냥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었거든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배운 대로 미래를 그려놓고 그거를 이룰 수 있으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언제까진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면 결국 그 미래가 나한테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미래를 절대 허용하면서 살지 말아라. 멋있지 않아요?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원장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나 현재 돌발 상황들에서 치여가지고 현재 돌발 상황들에 치여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래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현재 나한테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 막 그냥 일어나는 것들에서 치여 사는 사람들은 결국 보면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더라.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싫어서 지금 미래에 더 멋진 삶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셋째는 압축성. 바람직한 사건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발생 빈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이 채 못 되는 유한한 그러니까 짧은 삶을 살잖아요. 100년 정도 많이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사건을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아무런 삶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인류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기록합니다. 일정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빈도로 사건을 발생시킬 것인가. 그것은 사건을 압축하는 것, 시간을 압축하는 것. 오타가 되게 많네.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살 동안 좋은 사건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죠. 한두 가지보다는 기왕이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박한길 회장님의 삶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기구하기도 했었지만 과거는 정말 그분의 생각 하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고 희망을 갖고 살고 있고 이게 점점 퍼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삶이 바뀌어가고 그 가족의 삶이 바뀌어가고 그 다음 세대의 삶이 바뀌어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애터미를 통해서 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도 많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화상으로 사실 제가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 주부였다고 하면, 아이들이 줌 미팅하는 거 제가 막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줌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은 줌이라는 게 우리도 처음에 줌이 뭔지도 몰랐지만 어렵고 조금 어색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잠깐의 그런 것들을 겪어왔고 어려웠지만 배워보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멋있지 않으세요? 화상회의 하는 아주머니, 화상회의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멋있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많은 사건들, 바람직한 사건의 빈도를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늘어지게 일을 하지 말고 빨리 성공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그리고 그걸 다 이루고 또 다른 어떤 인생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가면서 바람직한 사건들을 내 한 평생 동안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복제성입니다. 복제성은 압축성보다 더 큰 업적으로 이어집니다. 복제성은 내가 하는 일을 동일하게 타인이나 로봇에게 일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일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터미 임직원들은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초월하고 선택하며
압축하고 복제함으로써 폭발적인 성과를 창출합니다. 이는 애터미가 인류 기업을 넘어서 초인류 기업을 향해 가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너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직원들에게 계속 교육하고, 그 직원들이 이 회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함으로 인해서, 그 힘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도 또 이런 직원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한몫하겠죠. 영향력 있는 이제 대책 없는 오지랖 소제목이에요. 영향력 있는 오지랖퍼가 되자. 애터미에서는 맡은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전문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영역을 넘나들며 행동 반경을 넓게 사용하며 일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것만 성실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깊이 파고들어서 최고 뭐 종결자가 되라. 이렇게 그 전에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또 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자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행동 반경을 넓게 사용하라는 거. 그렇게 그 다른 부서의 일들, 이게 내가 이거 하는 부분이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보면서 일을 해 나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일, 우리 부서의 일만 챙기지 말고 오지랖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분명 힘든 것 이상으로 큰 시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단 틀을 깨고 나아가기만 하면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오지랖퍼가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애터미의 넓은 무대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 우리 지금 애터미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한다 그러죠. 어떤 프로젝트가 정해지면 그건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붙을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는 거예요. 부서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흥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그거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 프로젝트의 팀장은 회장님만큼의 어떤 권한을 갖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도 그거밖에 못했어, 성과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또 평가도 하지 않는다 그러고 책임도 묻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책임을 그분에게 지우게 되면 마음껏 펼치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한된 생각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직원들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들, 환경들을 너무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직원들이 진짜 실컷 여기 뛰어놀 수 있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본인의 창의성으로 실컷 해볼 수 있는 것들,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참 많은 지금 우리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막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또 의견을 존중해주고 한번 해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돼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또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내 업무의 범위는 영향력의 범위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업무 외에 내 주변 동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필요한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윗사람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회사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내가 지금 하는 일로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은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인지를 고민해라. 주변으로 넓고 크게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저 직원분들 뭐 많이 알진 않지만 초창기 멤버들은 조금 이렇게 얘기해 볼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보면요.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일만 이렇게 보고 가지 않은 그게 이제 교육을 받아서 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내 일의 80%는 타 부서를 위한 일이다. 업무 능력 중에는 동료 직원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내 일의 80%는 타 부서를 위한 일이다. 요거 잠깐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뭐 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곳, 그다음에 이걸 런칭할 때 이제 잘못 만약에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제품들을 런칭을 했어요. 이게 타 부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큰 영향은 그냥 우리 딱 봤을 때 바로 올 수 있는 영향은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됐을 때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뭐 그게 전화 어디다 해요, 여러분? 고객행복센터에 가게 되겠죠. 그럼 고객행복센터 분들이 그 모든 화살들을 다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부분은 80% 이상은 타 부서를 위한 일이다. 내가 내 할 일을 잘했을 때 다른 부서들도 잘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 소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업무 능력 중에는 동료 직원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쵸. 이제 이게 우리가 팀워크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함께 하고 있는 그 직원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는가. 이것도 능력 중에 하나라고 이제 교육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잘 지내라는 얘기죠. 그래야 또 사이가 안 좋으면 팀워크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엉뚱할수록 좋다. 애터미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회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로 가능해지는 그런 회사가 되어야 한다. 회장님의 엉뚱한 생각이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고정관념, 익숙한 생각에 갇혀 있으면 딱 그만큼의 성과밖에 못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성과에서 계속 맴돌게 된다. 엉뚱한 상상은 상식과 관습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용기래요.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엉뚱함도 괜찮습니다라고 교육을 하신대요.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되게 엉뚱한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면 나 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리더 미팅 할 때도 이제 저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가 토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의견을 내거나 이런 생각을 얘기했을 때 상대가 반감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마음껏 내 생각을 막 펼쳐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이런 것들도 허용하겠다. 그렇게 오너가 얘기해 주니까 마음껏 생각을 펼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엉뚱한 상상 속에서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스스로 일의 주인이 되어라. 부지런한 본능이 게으름으로 바뀌는 순간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없고, 싫은 일을 하니 의욕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부지런하대요. 원래. 아이들 봐보세요. 아이들 되게 바쁘죠. 원래 그게 이제 인간의 원래 성향이 부지런한 걸 타고났대요. 그죠? 되게 막 바쁘잖아요. 아이들 혼자 놔두면.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게으름으로 바뀌는 순간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을 때, 사람은 게을러진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재미도 없죠? 그러니까 싫은 일을 하게 하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계속 게으름을 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 회장님. 개개인의 자발성을 믿고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일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맞죠? 저도, 제 일정이 되게 이제 빡빡하게 짜여져 있잖아요. 이 일정 속에 빈 한 틈을 마련해서 레슨을 받으러 다녔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남편이 볼 때는 피곤한데 그것까지 또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딱 알아듣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운동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운동 중독이잖아요.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운동 중독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뭐 오늘 게임을 몇 게임을 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면은 되게 이제 피곤해해요. 그럼 피곤하면 조금 덜 하고 와서 쉬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자기도 그거 할 때만큼 좋잖아.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에너지를 또 나오게 된다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함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 보는 거죠. 그럼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게 우리 사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사업자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재미있는 일을 선택해서 하면 저절로 부지런해진다는 거. 네, 일한다는 것은 직접 결정하고 책임을 지며 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일을 처음에 이제 멋모르고 시작을 하지만, 나 몰라, 나는 몰라 하고, 그냥 막 무조건 따라갈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시장 조사도 하고, 어떤 품목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다른 가게랑 차별화된 가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애터미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인데 그냥 무작정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스폰서를 원망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 성숙되지 못한 사업자는 되지 말자. 그래서 처음에 모를 때야 이제 배워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서 내가 배우는 그 과정이 있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알면 어떤 기준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력이 생기고 그 스폰서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걸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또 책임도 본인이 질 수 있는 그런 좀 성숙된 사업자의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세요. 스폰서님들이 지금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배우는 건 싫고 그다음에 결과는 좋게만 나오기만 바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10년 됐지만 생각해 보면 제 스스로 내가 이제 장수가 돼서, 내 스스로 장수가 돼서 내 조직을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주인의 모습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때부터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들도 빨리 내가 내 사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빨리 지나가시고, 그걸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내가 여기 사장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면, 그때부터 일 진행이 잘 되실 거고, 여러분들은 또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장격지가 되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일이 진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둬라.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두래. 신입사원들을 조급하게 일을 맡기기보다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충분히 줍니다. 예, 애터미 회사는 그렇대요. 애터미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선한 시선으로 생각하고 시도해보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막 이제 들어오면 막 뭘 맡겨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막 바쁘게 정신없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애터미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적응해 갈 수 있게 하고, 이 회사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럼 난 여기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차츰차츰 시도해 볼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은 재미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 문화를 위해서는 저마다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재량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됩니다. 자기 결정권이 많아지면 일이 재미있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이해할 때까지 당돌하게 질문해라. 애터미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후츠파 문화가 있습니다. 후츠파는 히브리어로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담대함과 저돌성을 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며 때로는 뻔뻔할 정도로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는 유대인 특유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설득하거나 설득에 승복할 수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묻고 협의하며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적극성과 도전적인 사고를 갖춰야 합니다. 권위에 눌리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회장님이 이걸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하면 그 내가 회장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직원들이 사실 이렇게 할 수조차 없겠죠. 그런데 회장님 자체 이런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논리로 맞짱 떠라 이 표현했었잖아요. 논리로 맞짱 떠라. 그걸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 오너라는 거고 오너가 그런데 그 밑에 뭐 임직원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이런 분위기로 일을 하니까 정말 그 젊은이들의 어떤 창의력, 그 엉뚱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이 되다 보니까 애터미가 조금 다른 회사랑 다르게 경영이 되고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조직을 이끌 것인가, 조직의 짐이 될 것인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가, 조직의 짐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초기 3개월 보면은 처음에는 확신을 갖는 달.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되는. 그래서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이 내가 지금 시작해도 가능한 일인가? 이런 것들 정확히 알아가고, 제품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내가 체험도 있어야 되고, 또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래서 와, 이 좋은 제품을 싸게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이거는 소비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네. 어떤 그런 확신을 갖는. 알아야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달에는 뭐예요? 스폰서와 함께 연습해 보는 달이죠. 그 다음에 3개월째 되는 달에는 셀프 리더가 되는 달이에요. 여러분 이 초기 3개월 동안에 해야 될 것들 정확하게 빨리 배워서 여러분이 스스로 제품에 대해서 소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하려고 노력하면 잘 해져 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도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죠. 처음 하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못하니까 계속 스폰서한테 의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파트너가 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늘 나랑만 붙어 다닐 수는 없는 상태가 될 때가 금방 와요. 그러면 스폰서가 나는 있어야만 제품 설명도 할 줄 알고 보상 플랜도 스폰서가 다 해줬어. 애터미 회사 설명도 다 스폰서가 다 해줬어. 옆에만 계속 따라만 다녔어. 이분이 스폰서가 없을 때 부재 중일 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잘하고 못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하시면 잘하게 돼요. 빨리 내가 셀프 리더, 우리 스폰서 없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스폰서랑 같이 할 때 부지런히 배워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내일 내가 혼자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매 순간 스폰서랑 함께 할 때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김영기 본부장님이 초기에 오셔가지고 딱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걸 봤다 그러잖아요. 스폰서들은 이제 곧 바빠지겠네. 나를 못 챙겨주겠네. 그럼 내가 빨리 배워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걸 혼자 집에서 막 이렇게 칠판 써서 연습도 해보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빠르게 성장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뭐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지라고 또 생각하지 말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조직의 짐이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빨리 내가 스스로 장수가 돼서 이끌어 가려고 자꾸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을 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내 스폰서가 내 옆에서 계속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되어라. 각자 뛰어난 직무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협업하지 않는다면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보다는 여기 내용이 각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만 갖고 세계 최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팀워크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개인이 팔아갖고 뭐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루에 5천만 포인트 상한선인데 그걸 혼자 팔아갖고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 일은. 그러니까 내 직대 스폰서 최고로 생각하셔야 되고, 내 파트너,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거는 안 시켜도 잘 하시더라고요. 파트너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전체 팀이 한 팀을 이룬다는 거는 나부터 기준으로 삼으면 이제 내 파트너 전체지만 내 스폰서 기준으로 따진 팀워크라고 하면 형제 라인이 같이 이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팀한테만 이익이 되는 그렇게 막 계산하고 하면 전체 팀워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스폰서의 팀워크가 깨지면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내 기준으로 내 하위 파트너들은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형제라인과 같이 있는 건데 이 형제라인끼리 서로 자기 이익 속만 채리고 내 팀의 이익이 안 되면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계속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게 내 파트너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우리가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팀워크를 내 팀이 성장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팀이 성장하는 과정에 내가 성장해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독서를 하래요. 독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이제 교육을 하신다 그래요. 개인 브랜드를 구축해라. 자기 개발 얘기하는 거죠. 개인도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 왜 애터미의 선장, 애터미의 브랜드, 박한길 회장님을 소개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한길 회장님은 이 회사의 브랜드 자체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파는 일은 아니지만 내 자신을 파는 일이죠, 어찌 보면. 나를 보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나를 보고 제품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자신들을 어떤 사람의 이미지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해라.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잘하는 게 많은데 혼자만 그걸 갖고 있어. 여러분 재능 기부도 하셔야 돼.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실력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본인이 하는 업무를 내가 잘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꾸 홍보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 그게 그 자체 그분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본인의 삶은 어떻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어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 스폰서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봤을 때, 나랑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별로 없겠다.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 또 막 자신감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장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부각시키면서, 그리고 최대한 사업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것들을 내가 닮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 묻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장점을 살려서, 나만의 브랜드, 난 이런 사람, 그런 걸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고유한 이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는 더 이상 단순한 겉모습만이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도 때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나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애터미를 할 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 나는 이런 느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걸 잡을 때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어떤 스폰서, 이런 스폰서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모습 여러분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나한테 붙겠죠. 네, 그렇게 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대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3분의 1만 나를 좋아하면 성공한 삶이래요.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와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음, 여러분이 생각한 그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들은 또 나한테 올 거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